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화제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동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 만나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장을 다니시면서 좀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이 선거가 좀 재미라고 표현하면 그러지만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어떤 순간적인 변화를 느끼는 아주 재미있는 과정 같습니다. 그렇게 지리하고 어렵던 그 인지도 문제도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제 분물 터지시 올라가고요. 네. 요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밤에는 그 식당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아주 가히 뜨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변화 또 저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시민들 유권자들의 어떤 열망이 이제는 상당히 그 어떤 피크에 오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체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최근 춘천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가 이제 몇 군데에서 나왔거든요. 네네네. 상대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네. 다른 그런 것도 있고,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사실 그렇긴 한데, 캠프에서는 이 지지세 추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부 언론은 제가 그 현저하게 앞선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네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조금 낮게 이렇게 있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저희한테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좀 느슨했다든지 게을렀던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2번, 3번, 4번 신발끈을 동여매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이 춘천의 도심 발전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네. 네, 후보께서는 기업 도시를 만들고 지식 산업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예. 이와 관련해서 좀 공약을 직접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특히 도심과 관련돼서는 이런 게 있죠. 그 원도심과 구도심 간의 이제 불균형, 원도심의 쇠퇴에 따른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내 어떤 상가들, 중앙시장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곳이나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만은 제가 시장이 되면은 원도심과 구도심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서 균형 발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소재를 찾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춘천은 또 새로운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수도권 등 인구 유입을 위해서 좋은 여건을 갖춘 수도권형 신도시도 적정한 규모로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많은 공약이 있지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춘천을 첨단 지식산업 도시로 만드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최고의 교육 도시로 만듭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춘천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중장기적으로 키우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한편으로는 춘천을 아주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도시로 이룩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분들을 잘 도와드려서 실망하지 않고 또 경제 생활을 갖다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네.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노인을 문제로 봐서는 안 되겠죠. 네네. 우리가 잘 받들고 모실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노인들께서 건강하게 일해서 보람을 찾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경로당도 그 운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요. 특히 경로당에는 경로당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책임자들이 계신데 네. 그분에 대한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을 위해서도요.
여러 가지 그 뭐 예술의 기회라든지 이동권의 문제 등 장애인의 문제도 마음을 열고 따라서 춘천이 장애인, 노인, 소상공인을 잘 받들고 모시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공약들을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네네. 이 춘천시장 선거가 굉장히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육동환 후보가 춘천시장이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의 춘천의 모습과 네. 인근 도시를 비교하면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 나름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 춘천은 인구 29만, 원주는 이제 35만이 되는 그런 격차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 어떤 시정의 리더십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이제 리더십을 바꿔야 됩니다. 많이 그 중앙 등에서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국가 계획에 참여를 했고 또 역량이 증명됐고 또 우리 고향 춘천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 육동안이 타 후보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제가 춘천의 심부름꾼이 되고 춘천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 육동안을 찍어주시고 저를 춘천의 어떤 큰 머슴으로 삼아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춘천 시민과 청취자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며칠 전 손흥민 선수, 춘천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받았습니다. 골든 부트를 수여받았는데요. 너무나 기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평가할 때는 보통 그 축구를 잘하는 기술로 평가하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은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인성을 보고 기술과 인성이 조화된 그런 그 선수로 우리가 더 칭송을 하게 됩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리더도 여러 가지 역량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손흥민 선수로 말하면 기술이 되겠죠. 또 하나는 춘천시를 잘 운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잘 아우르고 또 소통하고 하는 통섭의 역량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은 손흥민의 경우에는 인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그 역량은 말씀드렸고 또 통섭 문제에서도 과거 경험을 통해서 조직 관리를 잘하고 직장 그 동료들로부터 같이 잘 소통을 한 평가를 받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양면을 두루 갖춘 제가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춘천을 맡아서 춘천을 경쟁이 있는 도시 또 한편으로는 좋은 공동체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꿈이 있고 이것이 바로 제가 춘천시장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육동안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많이 춘천 시민들과 현장에서 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아침, 저녁 거리 유세를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각종 사회단체 또는 상공인연합회 등등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요. 네, 그분들을 통해서 정책에 좀 반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 춘천에서 많은 그 소통과 이런 부분들이 부재했다는 생각이 공감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춘천 경제에 대한 침체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현장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지자분들께서는 만나시면 보통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나요? 네, 현장 다니다 보면 시장이 당선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정책에 좀 담아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폐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그래서
빠르게 좀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생, 청년, 여성, 어르신 이런 분들이 각자의 지금 길에서 사실 많은 고통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 민생 현장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그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최근 춘천시장 네. 후보 지지율 조사가 이제 여론조사가 몇 군데가 나왔는데요. 네네. 상대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네. 캠프에서는 좀 지지세 추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은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가 좀 뒤지고 있었는데, 네. 요번에 5대 그 언론사에서 좀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 제가 오차 범위 내지만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추세라면은 계속해서 지지율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저 자신은 사직생의 마음이고 또 그리고 춘천 우리 성공 시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그러면 지지세는 계속 오차범위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자, 이제는 공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춘천의 도심 발전 전략만 봐도 3명의 후보의 계획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네네. 후보께서는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경제 특례시를 만들어서 인구 7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네. 이 공약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우리 춘천만 독자 생존하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은 화천 같은 경우에 산천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그 화천 산천어 축제의 성공은 곧 우리 지나치는 길목에 있는 우리 춘천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돼서 돈을 쓰고 또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수 주변에 있는 규제 완화를 해서 좀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 대통령의 그 국정과제에 채택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제가 호수권역에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춘천, 가평까지 이어진다면은 그 자치단체장들하고의 어떤 MOU 체계를 통해서나 특례시 부분을 만들어서 특례시가 이루어진다면은 관광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로에게 윈윈하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심에는 춘천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 춘천시장이 된다면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시군하고는 제가 잘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당선이 돼야 하는 이유, 춘천 시민과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8개 시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강원도의 수도도시 춘천입니다. 저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우리 강원도가 도지사와 그리고 수도도시에서 춘천시장을 만들어주신다면 어제 오셔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나 우리 대통령께서 저하고 약속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정부 여당 측이니까 예산도 그렇고 제가 정책으로 내세운 모든 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우리 유세 현장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당선이 꼭 돼서 우리 춘천 발전을 앞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춘천을 만드는 적임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 네. 투표와 또 6월 1일 투표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의 저의 믿음과 또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춘천 성공 시대를 위해서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의 마지막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성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준 무소속 춘천시장 후보 만나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소속 후보 이광준입니다. 네, 지금 선거운동이 한창이시죠?
그렇죠. 아주 한창 바쁘죠. 네. 선거운동을 이제 하시다 보면 이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다르실 텐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면은요, 그 국민의힘 황당한 공천 갑질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저의 의견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저희들이 보면 저들의 지지세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응원들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자분들께서는 이 후보님께 좀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나요? 지지자분들께서는 이제 황당 공천 갑질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해 주시고요. 네. 당이 이렇게 춘천 유권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네. 이번에 아주 뭔가를 좀 보여주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네. 저에 대해서는 참 아깝다. 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참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힘내라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네. 또 이제 과거에 제가 많은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광준 시장이 내놓은 공약은 믿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후보자님의 공약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저는 대표 공약으로요. 네. 5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수도권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네네. 이제 제2경춘국도나 동서고속철 그리고 광역철도가 연결이 되면 우리 춘천시는 사실상 수도권이 돼버리고 맙니다. 네. 지금 수도권 치솟는 주택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외곽으로 이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도소도 이전해야 되고 또 탄약고도 이전해야 되고 네. 군견부대도 이전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성공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렇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 못할 겁니다.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또 소개하고 싶은 공약들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풍물시장 상가가 네. 임대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시 장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가의 활력도 떨어지고요. 네.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이웃에도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네. 풍물시장 상인들에게 자기가 임대하고 있는 그 상가를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네. 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놓겠습니다. 네.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상가도 지금 춘천시에서 임대하고 쓰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래 놓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의 경기 회복이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하상가도 네.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상인들에게 또 필요한 공약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춘천 시민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춘천에 필요한 시장은 민주당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은 국민의힘 시장도 아닙니다. 우리 춘천에 필요한 시장은 일 잘할 수 있는 시장, 검증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4번 무소속 시민 공천을 받은 이광준 후보가 감히 나섰습니다.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과거에 제가 일을 잘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자신합니다. 일함 빼지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준 무소속 춘천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